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갈마 1, 2 용문 탐방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서다원입니다. 2년 전 우리 서구 산직동에서 발생한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매캐한 냄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길에 쫓아 집을 등지고 뛰쳐나와야 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내 집이 내가 가까운 작은 텃밭이 몇십 년을 함께한 산자락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곳곳이 또다시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2년 전에 악몽을 겪었던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수습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입니까? 산불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명백한 인재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산불의 빈도를 높이고 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자연은 더욱 가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2년 전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철무 서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장님.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예, 부총장님. 현재 대한민국 기후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예. 답변해 주시죠. 왜 전에 모두 발언이 필요하신가요? 이건 구청 질문이지 부총장님의 시정 발언이 아닙니다. 네, 서다운 의원님은 젊고 참 영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청장한테 질문하고 구청장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때까지 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은 사전에 우리 의장님 통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실행하는 1개 의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답변을 잘 듣기 싫으면 5분 발언을 하셔야 맞지. 부총장님, 하고 싶은 얘기 하고서 답변을 안 주면 그게 말이 이러시니까 됩니까? 원활하게 구정질문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부총장님, 지금 대한민국 기후위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후위기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탄소 중립해야 됩니까? 추진해야죠.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시 공고 글입니다. 2025년 3월 14일에 올라온 글로 보이는데요. 대전광역 서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공고 올라온 거 아십니까? 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저한테 보고한 바 있어서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예, 진행을 하면 28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의견 수렴이 끝날 것 같습니다. 언제 시행하십니까? 이것이 뭐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요? 이거 용역은 언제부터 진행한 용역에 의한 계획 아닙니까?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요. 모르십니까? 뭐 하여튼 뭐 구청장이 다 세세하게 그 연도까지 뭐 알지는 저는 그 정도 우리 서다운 의원 지금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네, 작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22년 5월 10일입니다. 지금 2022년 5월 10일 날 발주해서 진행했던 용역이 2025년 3월
이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시행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24년 7월달에 기본 계획안 컨설팅을 받는다고 그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생각하고서 이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금 PPT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당초 계획에는 2022년 5월에 발주해서 2022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3년 11월 29일 날 끝났어야 할 용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제가 환경에 대해서 구청 질문을 지난번에도 한 번 했기 때문에 기록이 있더라고요. PPT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2022년 12월 5일 환경에 대한 구청 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내년 4월까지 지금 보이십니까?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조각 계획이 실은 이 해당 용역인데요.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2022년 12월에 답변이시니까 23년에라도 끝났어야 됐는데 그게 지금 2022년에 시작해서 25년 3월에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딜레이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실무진들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대전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가 언제 수립했는지 아십니까? 금년 4월달? 2024년 7월입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는 거 감사한데요. 우리 탄소중립 시행 홈페이지 전국의 17개 시도에 탄소중립 계획이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보면 2024년 7월에 공의 17개 모든 단체가 다 확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대전시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늦어졌다라고 하기에도 1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 대전시의 계획이 그렇게 의미 있게 반영이 됐었을 거면 당초 용역을 시에 맞췄어야죠.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등 할 때 우리 집행부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용역, 우리 자체 용역으로 되는 게 맞냐? 시, 국가 상황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맞냐? 질문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시에 따라 딜레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구청장님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용역을 왜 했습니까? 구청장님 하고 싶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었습니까? 탄소 중립을 위한 기본 계획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지방단체의 의무 사항이었죠. 그래서 하게 되어서 우리는 22년에 시작을 했는데 미뤄져서 드디어 이제서야 진행이 됩니다. 근데 2023년 11월 말에 최종 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무엇이 달라졌죠? 구청장님께서 용역 보고하셨더라고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더라고요. 회의 주재하시고 용역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뒤에 다시 계획안이 공표가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동안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한 10억 이상 했고 또 슈퍼빈이라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가장 먼저 65대를 지금 현재는 설치하고 있고 투입 예산도 9억 원이 됐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빨리 했고요. 자원 재활용 예산 6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다연기 추진은 종이타월 수리 등 한 5억 원 그리고 탄소 포인트제가 약 4억 8천만 원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또 최근에는 폐건전지 보상 무인 지원 자원 순환마켓을 운영하면서 시범이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2023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듯이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 용역의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고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축제 때도 다해연기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역은 큰 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초지자체로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혹은 22년도에 계획했던 거, 25년도에 계획했던 거 발전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은 정말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견하고 또 노력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100번 공감합니다. 저는 이게 23년도에 발표됐던 공약 보고서입니다. 아니 용역 보고서죠. 하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기본 계획안, 둘 다 기본 계획안인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촘촘히 분석을 해보니까요, 달라진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은 우리가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가 달라지고 무엇을 쓸 것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왜 하느냐도 달라지겠죠. 목표가 높아야지, 또 목표가 납득이 돼야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가 수긍이 되겠죠. 2020년도 온실가스를 17.9% 감축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23년도에는요 36% 감축 목표였습니다. 1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목표가 반토막이 났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직원이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제시하신 수치는 순수한 우리 구 주도로 추진이 가능한 감축 사업만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대전시와 같이 제도 시장에 인한 감축을 포함시켜서 우리 구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무 라인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탄소 중립의 가치는 정부 시책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기점, 기조 혹은 중요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탄소중립위원회 구청장님이 주관위원장님입니다. 지금 브리핑 같은 거 하시고 주요하게 지금 주민께 설명하실 분이 당사자가 본인이신데 지금 36%에서 17.9%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주무관님이 혹은 팀장님이 적어주신 대로 제도, 시장 정책이 반영되지 않아서라고요? 여기에서는 반영됐었다가 빠진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모르시죠. 관심도가 떨어지신다고 느껴집니다. 서다운 의원님처럼 똑똑하지 않아서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시청 자료도 잘 봤습니다. 예, 시청 자료를 보면 건물 부분 제도 시장에 의한 감축 수단을 명시를 해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장이 다릅니다. 시청 자료에서. 이게 시청 전체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제도에서 이게 얼마큼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구가 36에서 17.9%를 빼면 약 20%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줄인다고 해서 우리 구의 20%가 늘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질문은 저가 할 수 있는 아니, 권한입니다. 나중에 환경에 시장 대해서 말고 많이 하시니까 구의원이나 우리 시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국민의 1인당 그 전기 사용량이 1년에 얼마 되시는지 질문은 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연하십시오. 혹은 구연하십시오. 23%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왜 납득이 됩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이 사업이 지연됐고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목표량이 현저히 떨어진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문제 속에 구청장님이 납득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시고 저희도 설명을 못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이 탄소 중립에 그다지 관심이 없구나.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큰 노력이 없고 하나하나 단일 사업에
그 성과를 내는데 급급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듭니다.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23년, 203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지금 목표치가 뭔지 아십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 지금 감축해야 될 탄소의 양이 몇 %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탄소 중립을 몇 년까지 100%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아십니까? 그거 가능하겠어요? 2050년이라고 해도 가능하겠어요? 2050년인 건 알고 계시네요? 그럼 30년까지는 몇 % 감축해야 된다라고 우리 현 정부가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글쎄 뭐 에너지 업무를 직접 안 하는데 그럼 제가 2, 3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몇 %냐고 그것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36%를 말했잖아요. 36%를 왜 말했겠습니까? 그 얼추 비슷하니까 말했겠죠. 정부가 지금 몇 %를 말하고 세계가 지금 몇 %를 말하는지를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옆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네요. 40%입니다. 40%라고 명시적으로 법에도 나와 있고 현 정부 포함해서 안내했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36%를 주창했다가 17.9%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장님께 더 질문 드리고 싶지만 실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안내해 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경제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36%를 당초 용역에서 설정했던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부총장님 의원들은 조례로 얘기합니다. 우리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이거 의원 발의 아니었습니다. 이거 집행부 발의였거든요. 집행부 발의 때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50년까지는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고 30년까지는 35% 이상의 범위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 세운 목표입니다. 실은 정부에서는 40% 채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낮춰서 35% 이상만 하겠다고 자체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정부 기관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의제기는 했지만 구청에서 현실성 있는 목표를 갖고 얘기한다고 하니 동의해줬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죠. 당초 11년, 23년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데 저 숫자 자체가 지켜질 거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이십니다. 그렇게 중앙 국제 정세에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논하실 거면 대통령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단체장께서 그 국가의 행위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러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 우리가 아까 제가 왜 1인당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인당 그 에너지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가를 한번 우리 서다운 의원님이 알고 계신가 물어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구가 전체 그 기후 이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띄워놨습니다.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에요. 그 국가가 정책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를 전기를 만드는 것은 화력 발전이 40% 되고 원전이 26% 되고 LNG 발전이 26%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한 3%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난 정부에서 많이 그 태양광을 보급해서 그게 됐죠. 근데 최근에 가장 국가의 경쟁력은 AI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AI가 데이터 센터가 돼야 되고 전기를 엄청 많이 씁니다.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그런 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면서 폭증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중론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국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잘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원전 예산만큼은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 절약도 하고 멀티팩도 쓰고 그것도 해야죠. 하지만 국가 전체 에너지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용역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에너지 절약감액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과문해서 잘 모르지만 방향은 내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십니다. 제가 40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안 할게요. 말씀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잡곡을 밥에다 싸라고 해서 갖고 오는 날 선생님이 검사해서 안 갖고 오면 혼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 1971년 통일부가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보릿고개가 없어졌습니다. 농업 생산 혁명이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과학기술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탈원전 한다고 5년 동안 원전 생태가 뭉개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구체적인 통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제가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결론은 그럽니다. 보이시나요? 서철무 서구청장, 탄소 중립의 의지가 있는가? 있죠. 답이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있죠. 지금 전혀 1차 산업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탄소 중립의 의지가 있습니까? 원전 말씀해 주셨는데 원전이 탄소 중립에 해당이 됩니까? 1차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원전 아닙니까? 탄소 중립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에 원전이 들어갑니까? 확실하게 말씀 주세요. 들어갑니까? 확신하십니까? 자, 확신하십니까? 탄소 중립에 저는 원전이 탄소 들어갑니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과학기술계의 중론입니다. 방법은 그럴지 몰라도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데 원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LNG는 들어갈지 몰라도 원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대통령 하세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제조업에 강자했다가 제조업의 병자가 된 것입니다. 독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전을 안 하고서 LNG 발전하기 위해서 러시아한테 수입했다가 러시아가 밸브 막고 값 올려달라고 하니까 독일이 제조업이 지금 전기료로 한 2배 이상 올라가니까 그래서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화석 연료로 30개에서 50개를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는 탄소 중립 포기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포기하실 겁니까? 그 말씀 하실 그러니까 겁니까? 한때 독일이 탄소 중립의 선두국가였어요. 우리가 그런 맞습니다.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저에게? 본질에 맞게 본질입니다. 탄소 중립의 의지가 없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는 우리 사례가 아닙니다. 독일 사례는 신재생 에너지를 포기하고 화석연료, 1차 연료로 돌아간 국가입니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벌써 SML이라고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것을 벌써 상업 가동하고 있잖아요. 프랑스. 그거 모르세요? 서다운 의원님, 해설문 총장님,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탄소 중립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 행안부에서 구청장님, 지역 이거 녹색 마이크 정장 좀 꺼주세요. 과장할 때 무슨 이게 구속 질문입니까? 녹색 지금 정장 주의하는 과장할 때 겁니까? 지금 녹색 구청장이 정장 그런 위원회에서 질문하는 제가 개발한 것이 구청장님,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친환경 건축 구청장님 조용히 좀 인증제 해주세요. 제가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좀 자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일 사례 하나로 말씀하시는데요.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80%를 육박했고요. 스페인은 60%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아까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언론사가 일부만 편집해서 왜곡해서 편파 방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많은 세계 사례, 유럽 사례들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한 가지 사례, 그것도 틀린 사례입니다. 독일은 원전으로 가지 않았고요. 화석연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독일 원전 간다는 얘기 안 했어요. 원전을 했어요? 포기하다가 지금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화석으로 가고 근데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총리가 80% 신재생 에너지 갔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탄소 중립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민주당에서는 뭐 다 못한다고 신재생 하고 에너지 싶겠죠. 중심에- 서철목 총장님, 답변할 때만 답하시고요. 또 우리 서다운 의원님 답변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을 따로 중간에서 드리겠습니다. 서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장님, 그러면 여기 앞에 지금 PPT 제가 띄워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중심에서 안정적 전기 공급 방안이 뭐냐? 원칙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 시각이 잘못됐다. 이 문구가 동의가 되시겠네요? 신재생 에너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신재생 에너지는 법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풍력 등 몇 가지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이 우리나라 같이 면적이 그래서 좁고 바람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일기에 동의하시는 따라서 거예요? 변하는 것이 어떻게 주축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잘못됐다는데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의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는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 전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평가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아니고요. 국제사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되는 것은 이건데요. 그 중에 원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총장님 대통령도 아니시네요. EU 총장 하시거나 어디 다른 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자치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으로서 다시 한번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있다고 경고하겠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서청래 청장님은 답해달라고 해주시고요. 서다롱님 답을 해달라고 해주시고 서로 존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시각이 잘못됐다라고 동의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랑 음성도 있는데요. 의미가 없는 것을 틀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 구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부총장님은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 너무 드러나서 주민께 죄송할 뿐입니다. 부총장님 우리 제가 질문 드린 거 구청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부총장님, 동의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답하라고 할 때 좀 답정하시길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신재생 에너지 시각이 잘못됐다. 이거 부총장님 음성이 있는데요. 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다 버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부총장님.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먼저 보내드린 것은 지난 2024년 7월에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던 부총장님의 비서실장이 중간에 직권 면책됐습니다. 사유는 아마 그 비리 등 뭐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기소돼서 그때 직권 면책하셨던 게 맞죠? 기소 아직 안 됐습니다. 기소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왜 그때 조사만 받은 그런 과정에서도 조사를 받는 것이 품위 손상 의무에 위반된다고 해서 직권면직했습니다. 조사만 받았는데도 직권 면책하신 겁니까? 그 형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시. 기소도 아직 안 됐다고요? 안 됐습니다. 기소도 안 됐습니까? 그 뒤에 뭐 구청이 압수수색 당했다 여러 기사가 있었는데요. 국민들도 참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압수수색 총 몇 번이나 당했습니까, 구청이? 그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까? 하지만 구청장님이 관리 책임의 주체로서 알고는 계십니까? 수사기관이 행정기관을 수색한다거나 뭐 영장을 청구하고 해서 정식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면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전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서가 작년에 온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수사개시 통보서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언론을 보면 그 뒤에 압수수색을 몇 번 당했다 이런 기사가 종종 보였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그런 설을 다룰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은 언론이 보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특정 언론에서 그걸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이 아니냐고요. 그건 제가 내 얘기도 아닌데 제가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관리 책임 있는 구청장님이지만 압수수색 등 그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받을 때 우리 구청장님은 모르시는 구조인가 봅니다.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그걸 뭐 저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아는지 생각합니다. 모르는지도 여쭤볼 수가 없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가 보죠?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구의원의 질문에 가치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구청장님을 본회의장에서 용납을 해야 됩니까? 구의원은 개인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서 37사 서다운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구에서 뽑아주신 2만 명의
구민을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치가 없다고요? 잠시만요. 가치가 없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얘기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았습니까 제가? 수사기관에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청장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제가 2번 얘기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 말귀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말 뜻이 틀립니다. 어가 다릅니다. 위원님이 부정 질의하시는 것은 혼자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은 구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개인의 자리에 있다고 절대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구청장님 어떤 자세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대신할 질문 드립니다. 맞습니다. 감히 저는 부정 질문 통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다운 아직 의원님보다 답변의 6배가 기회를 많은 드리지 사람이 않았는데 대표로 와 지금 있습니다. 내내 지금 답변 기회 드린 적이 없는데 제 부정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태도가 이게 맞습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요. 청장님, 좀 답변해 달라고 할 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 더 표시하겠습니다. 부청장님, 그래서요 이 비서실장은 기소도 되지 않았고 조사 단계에서 직권면책 당했습니다. 근데 구청장님께서 그 앞서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이브 코리아에 가셔서 그 현장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현장에 끝까지 남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끝까지 남아 계심은 이 내용에 동의가 된다라고 인정이 돼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미사 의원님께 사전에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답변서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무를 이용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구체적 정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진행 중이며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로 포인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서실장님은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 면책되셨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무를 이용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구체적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사는 몇만 명이 모인 아주 큰 대규모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는 큰 행사였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아무런 직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괴종봉사시나요? 주민 1인이었으며 무대에 올려서 인사를 시켰겠습니까? 서구청장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시킬지 아니할정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무대에 연단에 올라서 소개까지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직위를 행위한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중구청장 김재선 정영래 유승구청장이 제가 탄핵 제가- 찬성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집회 여러 차례 간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구 의원이라서요. 구청장님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께는 그쪽 의원님들께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일개 민간인이었어도 저기 연단에 올랐겠습니까? 못 오르죠. 못 오르죠. 구의원도 못 오릅니다. 구청장이시니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 답변 써주셨을 때 직위를 이용해서 직위는 이미 이용이 됐다. 구청장님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개인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다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 아쉬울 따름입니다. 부총장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앞서서 신혜영 의원이 질문할 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안 준 거에 대해서 제가 신혜영 의원님이 답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아,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만 답변 주세요. 그 연관돼 나중에 신혜영 있어서 의원님께 그렇습니다.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서다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방향성에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구청장님.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공무원은 형이 확정 안 되어도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비서실장님은 직권 면책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철모 총장님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청장님 말대로라면 아직 사법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가야 되고요. 이건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얘기하는 혹은 지금 구청장님의 말씀의 맥락으로 계엄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엄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 거는 아닙니다. 계엄이 적절했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내가 왜 계엄을 했느냐? 변호사가 제시한 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을 알겠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보냈다. 그래서 그럼-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공감하는 바가 부정선거에도 큽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정선거의 의혹에 동의하십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됐고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일이 있으니 네.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에는 동의하시는데 계엄은 그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론에는 일부 동의를 한다. 그 중에 부정선거는 동의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부정선거에 동의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 의혹에. 우리가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가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국정원 2023년 뭐 하반기에 서버를 공격해봤더니 뭐 청장님. 뚫리고 뭐 이런 예, 것이 하나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 민주주의에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검증해보고 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과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요. 예. 비상계엄이 선거 문제로 발효할 수 있는가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은 필요에 비상계엄을 할 수 따르거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공직선거, 부정선거는 계엄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12월 3일 자정 10시 반에 발표했을 때는 부정선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에 의한 폭거, 야당에 의한 탄핵, 야당에 의한 예산 삭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장님이 지금 계엄의 반대 입장은 분명히 아니신 거네요. 계엄에 대한 불법이다라고는 아니신 거네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 아니면 위헌정당 심판해서 청구를 하는 게 맞았느냐에 대해서는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검증을 하고 가자에 대한 말씀에는 공감한다 이겁니다. 그럼 세이브 더 코리아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에 다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거의. 그쵸? 글쎄요, 세이브 코리아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다 잘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부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왜 부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냐면요. 서구에는 현재 은하수 내거리에 120일 동안 서구민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벌인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은 여기에는 단 한 번 참여하거나 위로의 말을 내용은 다를지언정 추운 바닥에 그렇게 몇 시간, 며칠을 120일 동안 있는 국민들을 바라본 적 없으면서 세이브 코리아 가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유민주국가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추운데 고생하는 국민들을 보러 갔다고요? 그러면 지금 알겠습니다. 은하수 내거리에 있는 그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3분 13초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구청장이 국민을 동등하게 대하여야지 자기가 생각이 그럴지언정 구청장의 자리는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균등하고 일부에게만 하려고 해서 나는 일반적으로 축사하러 갔다가 그렇게 야유와 고성을 지르는 모습에서 저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세이브 그 코리아를 입장을 가졌으면 바꾸는 거 한번 생각해 그랬겠습니까? 보세요. 세이브 코리아를 가졌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구청장님, 어쨌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의원들 무시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폄훼하는 거 본회의장에서 하고 의정에서 하고 이해합니다. 서다운 그럴 수도 의원님처럼 있습니다. 똑똑하신 분이 그런데 구정이라는 어떤 생활 정치에 집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보면은 국회를 닮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님이 구청의 본질을 찾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만 전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구청장이 제발
가만히나 있으면 좋겠다고요. 음. 가만히나 계시면 중간이나 갑니다. 부총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서구민 여러분, 구의원 임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에 서서 저는 49만 서구민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철무 서구청장님 임기 중에 45만으로 떨어졌다가 46만으로 다소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열겠다는 서철무 청장은 적어진 구민의 수에 마음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대도시 서구는 많은 인구만큼 다양한 사회, 그 변화 속에 여러 갈등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갈등 관리의 역할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고 한쪽 편에 서서 반대쪽에 소리 지르는 영상이 공개돼 구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46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끌고 가도 모자란데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막은 채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구민께로 향함을 서철무 서구청장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구가 검색하면 비리, 횡령, 막말 논란이 나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서철무 청장은 법도 조례도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자르고 누군가는 형이 확정이 안 됐으니 우죄인 듯 말합니다. 제발 구청이 본질을 찾고 국민을 위해 이념 갈등, 국제 정세 갈등에 나서지 말고 민생에만 전념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서 본질에 돌아가 처음 당선되셨을 때 국민을 향해 귀를 열어놓고 발로 뛰겠다 말씀하셨던 본질로 돌아가 민생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번 산불로 인해 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탄소 중립, 자연과 함께하는 정치, 살리는 행정에 구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